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열풍으로 세계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2주 동안 총 4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이 무려 1,400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계란값도 크게 오르면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반값 계란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 상향 조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 조치로 5개월가량 시간을 벌었지만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에 삭감을 요구하며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연방정부가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의회가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채 발행 유예 기간은 오는 6월 5일까지 지속됩니다. 이번 조치로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을 높일 수 있도록 5개월가량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조속한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며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지난 17일 왜 이것에 대한 위기를 만드냐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기에 논의를 시작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만약 미국의 총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에서 상향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캘리포니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캘리포니아 지역을 방문하고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파괴된 것을 회복하거나 재건하는 데 어떤 경우는 수년이 걸린다면서 우리는 이를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더 잘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국가가 여기에 있다면서 재건되고 이전보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산타크루즈 카운티 지역 일대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찰에는 민주당의 잠룡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동행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주민 등을 만나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어지면서 최소 21명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가 극심한 산타크루즈 등의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열풍으로 세계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외국어 학습 앱에서는 중국어를 제치고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 7위에 올랐습니다. CNN은 어제자 보도에서 세계에는 지금 K-팝과 K-드라마의 선풍적인 인기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며 한국어는 중국어를 제치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외국어 학습 앱으로 약 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듀오링고에 따르면 2022년 가장 다운로드를 많이 받은 언어 앱 1위는 영어, 2위는 스페인어였습니다. 한국어는 8위인 중국을 추월해 전 세계 언어 가운데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가운데는 1위 일본어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듀오링고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한국어가 일본어를 제치고 아시아 언어 가운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언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국어 학습 열풍은 단연 K 콘텐츠의 확산 때문입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부터 2019년 기생충, 2021년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등으로 세계인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공부 열기가 덩달아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한류 덕분에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21년 우리는 모두 한류의 정점을 타고 있다며 한국어 유래 단어를 20개 이상 추가했습니다. 미 현대 언어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 고등교육기관의 한국어 수업 수강생은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14,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어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드는 등 미국인들의 다른 언어 학습이 정체된 데 비해 한국어 학습은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한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도서관에서는 설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도서관에서 설날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팰팍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혜선 한국전통무용단과 장난 드린 중국무용단의 멋스러운 전통무용 공연이 펼쳐졌고 색소폰 밴드가 연주하는 한국동요 고향의 봄 멜로디가 흐르자 어르신들은 가사를 따라 부르며 잊고 있던 고향을 떠올리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스테파니 엘스트로 팰리세이즈 파크 도서관장은 타운에 많은 아시아권 주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이렇게 설날 행사를 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시아권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만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re really excited to have this at the library because we're thrilled to bring the community together, have cross-cultural interactions, and a lot of partnerships with our local neighbors and organizations. 오늘 행사에는 즉석에서 한국 전통화를 그려주는 부스가 설치돼 인기를 끌었고 윷놀이, 공기놀이 등 한국 전통놀이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2주 동안 뉴욕시에서는 총 4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주 동안 뉴욕시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총 401명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뉴욕시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02명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해 2월 23일 기준 211명을 기록한 이후 100명 이하로 급락했었지만 다시 200명대에 진입한 겁니다. 직전 2주 수치와 비교해도 100명 이상 늘었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과 28일 2주 기준 사망자 수는 총 300명으로 2주 만에 34%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코로나19 사망자와는 달리 코로나19 PCR 검사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최신 통계에 따르면 PCR 검사 건수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2만 건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평균 검사 건수는 12월 29일 기준 최저점인 16,785건을 기록했고 올해 1월 10일 기준 18,749건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었을 때인 지난해 1월 7일에 13만 371건과 비교하면 PCR 검사 건수가 무려 7배나 낮아진 겁니다. 뉴욕 시립대 데니스 내쉬 전염병학 교수는 검사 수치가 적으면 양성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7개월간 미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8만 8,400명에 달했고 하루 평균 420명이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사망자의 대부분은 50세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매장은 단 한 곳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무려 1,400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법 매장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앤소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지난 18일 뉴욕시 의회 감찰조사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시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장이 약 1,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뉴욕시경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전화 311 신고로 접수된 마리화나 불법 판매 업소와 관련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951건에 달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매장은 맨하튼 에스터플레이스 인근에 있는 하우징웍스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 기준이 지목됐습니다. 현재는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영업정지가 불가능하고 벌금이 최대 $250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발의자인 리즈 크루거 주 상원의원은 이날 시의회 공청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불법 매장들이 합법 마리화나 판매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의회에서는 불법 매장에 대한 벌금형을 인상하고 단속에 걸린 매장 영업을 금지시키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주법을 만들기 위해서 캐시 호컬 주지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주법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처벌은 라이선스 박탈과 벌금 $50에 그칩니다.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다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을 두고 시행 중지를 요청한 총기 판매상들의 요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두 번째 기각입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총기 판매상들의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총기 판매상들은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이 총기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고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시라큐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송과 함께 시행 중지 가처분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도 총기 판매상들의 시행중지 가처분 요청은 거부됐습니다.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의 시행중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 달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앞서 총기 옹호단체들은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이 상급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법원이 내렸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유예한 것을 뒤집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은 총기 난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나 교회, 대중교통시설과 공원, 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장소 민감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뉴욕주는 이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12,000명의 인원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의 전 세계 인력 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오늘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사가 12,000명의 인원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가 크게 줄고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계속 뒤처져 지난 3분기에는 순이익이 27% 급감하면서 $139억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알파벳의 주가는 30% 넘게 급락했는데 이날 감원 방침을 발표한 직후 새벽 거래에서는 1.8% 올랐습니다. 알파벳에 앞서 코로나 기간 동안 세계 반등 경제를 주도하며 큰 스케일로 신규 인원을 고용하던 테크 자이언트들은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는 11,000명, 트위터는 4,000명, 아마존은 18,000명, 마이크로소프트는 10,000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테크 분야에서 정리해고가 집중되면서 이번 구글의 감원을 포함하지 않고도 지난해부터는 총 19만 5천 개의 테크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중요시하는 통계인 월간 고용 동향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 비농업 분야에서는 연준이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4.25%포인트 인상하는 와중에도 일자리 월간 순증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해 6월 38만 개, 7월 53만 개에 이르던 월간 순증 일자리 수는 8월 29만 개로 줄긴 했지만 이후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9월 26만, 10월 26만, 11월 25만, 12월 22만 개 등을 유지해왔습니다. 1월 고용 보고서는 다음 달 3일 발표됩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계란 가격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렇게 계란값이 오르면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반값 계란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경 검문소에서 압류된 계란과 가금류는 10월 1일과 비교해 108% 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계란 가격이 치솟으면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절반 가격에 파는 계란을 들여오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계란 12개 가격은 지난해 1월 1달러 93센트였는데 같은 해 12월에는 2배가 넘는 4달러 25센트로 치솟았습니다. 계란 가격을 보면 캘리포니아의 산 이시드로에서는 8달러인데 인접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는 3달러 이하에 팔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국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엘파소에서는 6달러인 계란이 인접한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는 3달러가량이다 보니 밀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세관은 계란 밀반입 시 최고 $10,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계란 밀수에는 최고 $10,000, 개인 밀반입에는 $3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뉴욕포스트는 국경 너머로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계란이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질병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날계란과 육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르고 싼 값에 이끌려 계란을 가져오려고 했더라도 세관에 신고하면 벌금은 면할 수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의 농산물 전문 감독관 찰스 페이는 계란을 사왔을 경우 신고하면 자신들이 수거해 폐기하고 벌금도 없지만 신고 없이 밀반입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하원은 지난 17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한인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주 의사당에는 결의안을 발의한 론킴 주 하원 의원과 그레이스 주 하원 의원은 물론 뉴욕 한인회의 찰스윤 회장, 김영환 이사장, 김희환 뉴욕 총영사 등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도 참석해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기렸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한인의 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8일 라살레 뉴욕주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뉴욕주지사가 지명한 주 대법원장에 대해 주 상원 법사위원회가 거부한 것은 지난 1977년 지명제도 시행 이후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거부는 노조와 낙태 옹호단체, 민권단체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라셀레의 판결 대부분이 이들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조시 가타이머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과 마이크 롤러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은 어제 맨하탄 교통혼잡세 대상에서 뉴욕시 외곽지역 교량을 통과한 운전자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뉴저지와 뉴욕시 외곽지역 교량을 통과한 운전자를 교통혼잡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때까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혼잡세 대상이 되는 뉴욕시 외곽지역 통근자를 대상으로 혼잡세를 지불한 금액만큼 연방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법 개정도 포함됐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 인수된 트위터는 비용 절감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있던 사무실 물품을 경매에 내놨고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새 조형물은 $100,000에 낙찰됐습니다. 이어 파랑새 로고 모양의 3m 크기 LED 네온 사인은 $40,000에 앳 모양의 대형 화초 플랜터는 $15,000에 각각 팔렸습니다. 헤리티지 글로벌 파트너스의 옥션 사이트에서 24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경매에는 트위터의 사무실 물품 631개가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종종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